무죄받고 항소심 싸우는데 검사가 변호사 이메일까지 압수해갔다. 대법원 2023-5730.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되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제기했고 당신은 다시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합니다. 밤새워 진술서를 쓰고 반대 신문 전략을 짜고 변호사와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사관들이 회사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영장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열고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12만 개의 이메일을 통째로 가져갑니다. 그 속에는 당신과 변호사가 나눈 모든 대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내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2016년 을씨는 집합투자업, 쉽게 말해 펀드를 운용하고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차렸습니다. 펀드 회사입니다. 고객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회사죠. 그런데 2021년 5월 수사기관의 칼날이 이 회사를 향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것도 사기, 부실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였습니다. 2022년 7월 을씨와 회사 임직원들은 기소됩니다.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들 전원 무죄. 다들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그런데 검사는 2023년 1월 항소를 제기합니다. 을씨와 임직원들은 다시 법무법인을 찾아갑니다.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견서를 쓰고 피고인 신문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반박 자료를 만들고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방어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혐의로 을씨 회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압수된 이메일 속에 을씨와 변호사가 나눈 법률 상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압수는 적법할까요? 1. 네, 영장만 있으면 압수는 적법합니다. 2. 아니요. 변호인과의 비밀 대화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항소심이 한창 진행 중인 그때 수사기관은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혐의는 선행 사건의 사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혐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중에서도 수재, 즉 뇌물이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별개의 혐의였습니다. 7월 6일, 7일 양일간 수사관들이 을씨 회사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전자정보 저장 장치가 모두 압수됩니다. 선별 작업 끝에 약 12만 개의 이메일이 증거물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12만 개 중에는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을씨 측이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피고인 신문사항, 반대 신문사항, 법정작전 계획서 전체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적법하게 영장을 받았다. 영장 범위 내에서 선별했다. 문제없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 충돌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영장주의, 즉 적법한 영장을 받아 집행하면 압수는 정당하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권리의 핵심인 비밀 보장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상대방 팀의 감독이 경기 직전에 우리 팀의 작전 노트를 몰래 훔쳐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운동장 출입 허가를 받고 들어갔더라도 그건 공정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방어 전략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건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을씨 측은 즉각 준항고 압수수색 불복 절차를 제기합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대상 자료의 압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취소했습니다. 검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2월 20일 대법원 제1부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재항고 기각.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당사자가 압수에 동의한 경우, 변호인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자료들이 새로운 혐의 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변호사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 셋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개 혐의로 방어 준비 자료를 압수한 경위와 시기 자체가 불순하다. 아까 퀴즈의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위법도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식 논리보다 실질적 정의를 택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 다들 아시죠? 그런데 현실에서 국가와 개인이 법정에서 맞붙을 때 그 싸움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수백 명의 수사관, 수십억 원의 예산, 정교한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변호사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다면, 변호사와의 비밀이 언제든 국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싸움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회, 그 신뢰가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